대만 여행하면 다들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우펀을 꼽을 거예요. 붉은 홍등이 반짝이는 이 환상적인 계단길 사진. 사실 이 사진 한 장에 이끌려서 지우펀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주 깊은 슬픔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고 나도 저기 꼭 가봐야지 하고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이죠. 그리고 오른쪽, 이게 바로 저희가 마주했던 현실입니다. 쏟아지는 비, 우비를 입어도 축축하게 스며드는 습기,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저 끝도 없는 인파까지. 네, 그래서 붙은 별명이 그 악명 높은 지옥펀입니다. 아름다운 사진 한 장만 믿고 찾아왔다가는 이래서 지옥펀이구나 온몸으로 깨닫게 되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이 불편함과 혼돈 속에서 저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지우펀의 진짜 얼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대체 이 도시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지우펀이 가진 두 개의 얼굴을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날씨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지우펀은 1년 중에 무려 300일 이상 비가 오는 곳이라고 해요. 저희가 갔던 날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고요. 보통 이러면 여행 망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비와 안개야말로 지우펀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되더라고요. 잠시 비를 피하려고 들어간 찻집에서 창밖을 보는데 온 세상이 그냥 잿빛 안개에 잠겨 있었어요. 기대했던 아름다운 바다랑 산 풍경은 흔적도 없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뿌연 풍경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한때 아시아의 황금 수도라고 불렸던 금광도시, 지우펀의 흥하고 망했던 그 이야기 속으로요. 원래 여기는요, 딱 9가구만 살던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대요. 그래서 장을 보러 갈 때도 늘 9집 몫으로 가져왔다고 해서 지우펀, 즉 9몫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그러다 1893년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이 마을의 운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아시아의 골드시티라고 불릴 만큼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하지만 1971년에 금광이 문을 닫자 도시는 거짓말처럼 사람들한테 잊혀져서 유령 도시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완전히 잊혔던 도시가 어떻게 지금처럼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한 편의 영화에 있었습니다. 1989년 허우샤오시엔이라는 감독이 바로 이 잊혀진 도시 지우펀을 배경으로 영화 비정성시를 찍습니다. 제목 뜻이 슬픔의 도시예요. 이 영화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찬사를 받으면서 지우펀은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영화에는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주연 배우가 그 유명한 양조위였는데 이 배우가 대만 사투리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자 감독이 아예 배역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진작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죠. 자신의 아픔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었던 한 시대의 트라우마를 이 캐릭터가 완벽하게 상징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담아내려고 했던 그 시대의 트라우마, 그 슬픔의 근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만 현대사에서 가장 큰 비극으로 꼽히는 이28 사건입니다. 1947년 2월 27일이었어요. 타이베이에서 밀수담배를 팔던 한 여성을 단속원이 심하게 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 항의하던 시민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지자 바로 다음 날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대만 전역으로 번져나갔죠. 당시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국민당 정부의 부패와 차별에 쌓여왔던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였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무차별적인 기관총 난사였고 본토에서 온 지원 병력은 섬 전체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추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약 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당시 대만의 지식인, 의사, 변호사 같은 사회 지도층 대부분이 이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백색 테러라고 불리는 38년 동안의 계엄령이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상 가장 긴 계엄령 중 하나였어요. 이 기간 동안 2.28 사건은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됐고 대만 사회는 깊은 침묵과 공포에 빠져들게 됩니다. 말할 수 없었던 이 거대한 상처는 오늘날 대만 사람들의 정체성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고아이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주인이 바뀔 뿐 내 땅이었던 적이 없다. 이 한 문장이 대만 사람들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덜란드, 청나라, 일본, 그리고 국민당까지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 주인만 바뀌었을 뿐 정작 자신들은 한 번도 이 땅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깊은 소외감이죠. 특히 같은 민족이라고 믿었던 국민당에게 더 끔찍하게 배신당한 경험은 이들을 국제사회의 미아, 말 그대로 고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런 고아의식은 대만 사회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또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빚을 내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문화 같은 것들로 나타났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중국과는 다른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 위에서 더 강하게 뭉치는 정체성을 만들었고요. 또 경제와 기술력으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려는 강한 의지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다시 우리가 여행했던 그날의 지우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알고 나니까요, 그저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그 비와 안개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찻집 창밖불 보이던 그 잿빛 풍경 있잖아요. 더 이상은 아쉬운 풍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픔의 도시라는 이름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겠다 싶을 만큼 완벽한 배경이었죠. 말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품은 도시의 분위기를 바로 이 비와 안개가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홍등의 불빛도요, 마냥 낭만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 붉은 빛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한과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려고 했던 그 치열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맛있는 음식 냄새와 활기찬 사람들 모습은 그 어떤 슬픔과 비극도 결국 삶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슬픔의 역사 위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기쁨은 또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이게 비단 대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현대인의 불안은 우리가 즐겨야 할 동력이고 소외감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뭉쳐야 할 이유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그 불안과 소외감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동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홍등이 켜진 골목을 걷던 그 순간 지우펀은 더 이상 지옥펀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과 깊은 역사를 품은 살아 숨쉬는 도시 그 자체였죠. 여행의 진짜 의미는 어쩌면 이런 예상치 못한 발견에 있는 게 아닐까요?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 진짜 이야기를 만나는 것. 그것이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떠났던 여행지에는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 번쯤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